여러분, 양치를 완벽하게 한다면은 절대 내 치아는 탈이 날 이유가 없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치아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실제로도 치과에 와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충치 때문에 받으시는 것보다 이 힘에 의해서 망가진 치아로 인해 치료를 들어가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을 정도입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학교 다니면서도 치아가 힘 때문에 망가진다는 소리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도 소모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소모가 되는 게 실제로 뭐에 의해서 소모가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많이 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아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조직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에 비해서 가장 단단하고 뼈보다도 훨씬 단단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무덤에 묻힌 뭐 이렇게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끝까지 남는 거는 치아일 정도로 치아는 그 경고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얘가 단단한 음식물에 의해서 뭔가 깨지고 마모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애초에 치아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아를 약화를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다른 치아입니다. 즉 치아가 맞닿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단단한 치아가 다른 치아에 의해서 소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망가뜨리는 원인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볼 수 있는데, 세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스케일링 아니면 양치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심지어 치과의사도 강조를 조금 덜 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아가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그 치과에서 치아를 깎을 때 우리가 쓰는 도구가 뭐냐면요, 요만한 조그만한 버라고 하는 봉이 있는데 이 봉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곱게 입혀가지고 만든 봉을 쓰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로 갈아야지만 이게 갈릴 정도로 치아는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아와 치아끼리 서로 맞닿는 힘은 거의 100kg에서 15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으로 서로 짓누르고 이거를 힘을 받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치아끼리 소모가 되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아니면은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붕괴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그러면 이 치아에 과한 힘을 주는 거를 이제 최대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 치아에 힘을 많이 주는 습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셔야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중, 두 번째 일상 중, 낮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고 있는 도중. 식사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꽉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을 꽉 물고 있는 습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 중. 이런 일상에서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수면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이를 꽉 물고 자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를 옆으로 서로 가는 이갈이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보통 저희가 부모님들한테나 교육받을 때는 항상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 원장님은 이제 자녀분이 계신 걸로 알았는데 자녀분에게 과연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딸애가 음식 먹을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많이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결국에는 식습관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후천적인 식탁 매너, 그러니까 식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뭔가 꽉꽉 씹어먹고 여러 번 씹어먹고 그 다음에 빠르게 씹어먹고 이러면은 자녀들도 그거를 알게 모르게 이제 배워서 그런 비슷한 식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공설공 씹어가지고 됐다 싶으면은 그때 삼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물조차도 꼭꼭 씹어 먹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치아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지옥의 노동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 습관들 멈추려면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서 이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습관만 들여도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치아보험 몇만 원씩 내고 드시잖아요. 공짜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평생 동안 치아를 정말 오랫동안 훨씬 더 많이 잘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공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습관할 수 있도록 몸에
체득하시는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 중에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운동 에너지가 제곱으로 많아진다. 그렇죠? 물리학에서 배우셨죠? 2배로 빠르게 씹으면 씹을수록 치아가 받는 힘은 제곱 4배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천천히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천히 씹다 보면은 또 이제 따라오는 장점이 무엇이냐, 음식을 섭취를 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다이어트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적당히 씹는 게 좋다. 너무 꽉꽉 씹으면은 치아와 치아끼리 계속해서 맞닿는 힘과 면적이 늘어나므로 치아끼리의 이런 마모 아니면 치아의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상주은요, 일단 첫 번째 교근은 뭐냐면요, 우리가 씹을 때 깨물근이라고 하는 이쪽 근육을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근육입니다. 여기에 항상 평소에는 힘을 빼고 계셔야 됩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이쪽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고요. 힘이 들어간 것 같다 하면은 힘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혀의 골든 포지션. 무슨 의미냐, 혀를 여러분들이 정 위치를 잘 찾아주시기만 하면은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변 조직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혀의 골든 포지션은요, 여러분 N 발음을 해보실게요. N을 할 때는 혀의 끝이 위치하에 약간 뒤쪽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쪽이 혀의 골든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 공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슨 소리냐,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 치아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치아와 치아끼리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안전 공급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치아는 언제만 맞닿아야 되느냐, 식사할 때만 맞닿는 것이 치아입니다. 식사할 때 맞닿는 치아가 시간을 합치게 되면요, 하루에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 중에 이거를 치아를 계속해서 물고 있는 사람은 이게 몇 시간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수면 중에까지 이런 습관을 연장을 하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하루 종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치아의 수명이 많이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습관 스위치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어찌됐든 간에 치아를 악 물고 있는 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 때부터 이를 악 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뭔가 몸으로 체득을 한 습관이라는 건데, 습관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을 하실 때 모니터 쪽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시고, 운전할 때도 여기 창문 귀퉁이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항상 나는 여기 교근 푸는 연습을 하겠다, 아니면은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마다 나의 교근이라든지 안전 공급의 상태를 체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뭔가 스위치들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었던 습관을 고칠 수가 있고요.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치아는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면 중입니다. 수면 중에는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주무시기 전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바로 이제 머리 대자마자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베개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십시오. 머리를 싹 비우시고 이거를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을 하시고요. 이게 결국에는 수면 중에 손해와 연결돼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를 연습을 하고 안 하고가 수면 중에 이갈이 클렌칭, 그 다음에 이갈이 뭐 브럭시즘, 이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힘이나 빈도를 많이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사 중이나 일상 중의 습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면 중의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나이트 가드, 스플린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이 치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충치로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게 충치가 원인인 줄 아는데, 가끔 뭐 치약에 크랙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원장님 말한 힘이 많이 받아서 생기는 이유일 수가 있나요? 치아가 기본적으로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거는, 물론 충치가 있으면 치아는 당연히 손상이 된 상태고 말랑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고 아니면 금이 가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 힘에 의한 원인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루에 정말 5분, 10분 투자해가지고 치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치과에서도
치료에서도 많이 강조를 안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강조를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치료를 하고 양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할 수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양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치료 망가지면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의 습관들이 개선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치아, 여러분들의 치주, 치아를 잡아놓은 조직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힘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분과 정말 컨트롤이 잘 되는 분을 비교를 하시면은 나중에 치아와 치주의 수명차는 10년, 2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 몸에 체득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치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치아와 치주를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